네, 안녕하십니까. IT 집방송 토크 IT 지난만큼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IT 프리뷰, 이제 IT 인프라 편입니다. 그래서, 무선 AP, 클라우드 무선 AP 쪽, 그 다음에, 폴트 톨러런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폴트 톨러런트 시스템. 두 가지 주제로, 지금부터 한 4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에어로 하이브 네트워크스의 왕정성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왕 선생님, 그 에어로 하이브, 그 뭐 한국 지사인데 네. 에어로 하이브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일단. 에어로 하이브라는 말은 네. 말 그대로 에어로 네. 무선이라고 하는 뜻과 네. 하이브 벌집이라는 곳 이제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에도 벌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이 나왔구나. 영어 공부했네. 하이브.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무선 쪽이니까 무선 랜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세대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냥 붙이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사실은 이제 가트너나 여러 이런 그 무선 랜에 대해서 혹은 네. 기술에 대해서 IT 기술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기관에서 세대별을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네. 크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가정용이나 혹은 독립형 그런 AP에서 사용되는 그 1세대 무선 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 엔터프라이즈 무선랜이라고 보통 불리는 중앙 집중형 무선랜을 2세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중앙 집중형 무선랜이 나오면서부터 흔히 얘기하는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무선랜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보안이라든지 트래픽 제어, 네. 관리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됐는데 반면에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문제점들이 또 같이 제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트래픽을 다 컨트롤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병목이 생기는 현상이 생겼고 그리고 그 컨트롤러가 장애가 생기면 모든 네트워크가 다 죽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확장성이나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비용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는 12년 전부터 이런 중앙집중형 무선랜의 문제점을 좀 탈피하고자 컨트롤러를 다 AP 쪽에다가 끌어내려서 AP가 분산형이네, 분산형? 네, 맞습니다. 완전히 분산 처리가 돼서 지능적으로 AP가 동작하게 하는 그런 무선랜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럼 에어라이브는 언제 창업한 겁니까? 에어라이브는 2006년도에 2006년도. 그러니까 요 2003년도부터 나왔던 2세대 무선랜의 그런 이제 취약점들을 보고서 이제 창업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말씀하셨던 대로 그 2세대 무선랜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본인이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했던 걸 다시 개선해서 다시 설계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그래도 좀 분산 처리형이라면 어떻게 한 건지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기존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중앙 집중형 구조라고 하면 중앙에 이제 최상단의 컨트롤러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다 부하가 모두 여기다 하는 맞습니다. 모든 기능도 다 저기에 구현돼 있고 나머지 다 완전 더미인 거고. AP는 그냥 더미 AP인 상태에서 모든 트래픽을 다 컨트롤러로 보내면 컨트롤러가 다 해결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확장성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무선랜이 2007년 8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무선랜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저 컨트롤러가 이제 감당을 다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의 스타벅스가 융성하던 시절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폰의 혁명과 이제 맞물리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컨트롤러 기능을 AP에 다 끄집어내려서 AP가 하나하나가 다 컨트롤러처럼 동작을 하도록 하게 만든 게 저희 AP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AP는 에어라이브의 AP는 일반 AP하고 좀 다르겠네요? 그 안에 뭔가가 인텔리전트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AP 안에 컨트롤러처럼 이 AP, 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과 무선 쪽, 라디오 쪽을 처리하는 부분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 컨트롤러가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도 다 AP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리전트 AP가 된다면 단순하게 이제 원래 컨트롤러에 집중됐던 부하 완화시키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적인 면에서 보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간과 혹은 규모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컨트롤러 기반은 모든 AP가 컨트롤러와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일테면 하나의 빌딩이나 한 시스템, 한 곳의 공간 꾸리기에는 적합했지만
좀 넓은 공간 혹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공간에는 서비스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구조로 이 시스템이 점점점 발전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뭐 제1롯데월드라든지 네. 혹은 인천공항 같이 굉장히 대규모 사이트 AP가 1000개, 2000개 혹은 뭐 필요하면 10,000개, 20,000개 들어갈 네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굉장히 좀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네.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텔리전트 AP가 되면 그 각 이제 데이터 수집할 네네. 단계부터 뭔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컨텍스트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얘가 인지해가지고 뭔가 그 인텔리전트한 정보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위에서 뭔가 디시전을 내리더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PD님께서 오늘 상품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컨트롤러 기반 같은 경우에는 흔히 같은 회에서 아예 예를 들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컨트롤러는 이집트 노예 시장 같은 구조. 그러니까 네. 파라오나 신이 그렇죠. 저 위에 존재를 하고 네. 밑에 그냥 노예들이 열심히 네. 일하는 구조였다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사람들이 그만큼 뛰어나고 그만큼 뭐 이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네네. 그만큼 권한은 없지만 네. 자기가 책임지는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네. 시너지를 내는 아,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네.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신호를 확인하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정보를 모아서 네. 다시 고객한테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뭐 워낙 이제 사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죠? 예, 예. 사례 위주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간단히 발전 동향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네네. 저희 같은 경우 좀 전에는 뭐 구조상 어떻게 변했다 이런 말씀을 기술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으로. 예, 그죠? 비즈니스 네. 관점에서 보자면 초기에 그냥 무선랜이 접속되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던 그런 네, 시장에서 그렇죠. 지금은 3단계 정도쯤 되면 이때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패드, 랩탑, 노트북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에 네. 활용을 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네. 무선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화된 디바이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네.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맞춤형 서비스로.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국내에 이게 적용되는 사람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고 있죠. 근데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런 분야에 특히 이제 이런 차세대 무선랜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서가 같이 이제 요즘 들어서는 무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 AP에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각자 전혀 다른 네트워크 정책, 보안 정책, 서비스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엔터프라이즈 쪽에 이제 측면이 좀 강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리테일 시장 혹은 뭐 고객과 접점에 있는 시장들 그리고 네.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매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같은 분산 처리 구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도 줄이고 그렇겠네요. 고객에서 나오는 서비스 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네, 쪽은 네. 약간 보안적인 네, 보안인데 맞습니다. 약간 유연한 보안이겠죠. 네. 그죠? 보안도 높이면서 편의성도 높이는 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고 이제 일반 이제 매장이라든지 이런 그 고객 B2C 쪽은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구성한다면 대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AP가 일반적인 매장이나 혹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설치가 됐을 때 네. 실내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GPS 신호가 실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AP가 마치 GPS 위성처럼 네. 저희 AP가 신호를 보내주고 그 고객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계산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네네네. 혹은 길 안내 서비스 같은 걸 원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신회사가 중계기 갖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여기는 AP가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중계기에 붙어 그렇죠, 있냐, 그렇죠, 뭐 그렇죠. 이걸로 이 정도로 보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삼각 측량을 해서
해서 오차 범위가 이제 2m에서 3m 이내에 들어오는 오차 범위까지 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롯데월드 이거 신규 예. 여기에 들어갔나 보죠? 지금 이제 롯데 월드몰에서는 타워 부분하고 월드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 AP를 2,500개 이상의 AP를 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매장 안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앱이 있습니다. 아예 네네. 실내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쓸 수 있는 앱이 있고 아, 이게 그러니까 지하에 있잖아요, 몰이 네, 보통. 네, 맞습니다. 지하에서도 되는 거네요. 지하에서도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매장 아. 앞에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 관제 시스템이랑 연동이 돼서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 내 차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네. 어디 사이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런 서비스들은 롯데마트라든지 혹은 저희가 제이롯데월드에서도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보면 고객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의 고객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관리자, 운영자 입장,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AP를 구축을 해놓고 앞서 있던 서비스는 사실은 누군가 접속을 해야만 알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서비스는 실제로 고객이 무선에는 접속을 하지 않아도 AP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신호를 분석해서 저희가 네. 이 매장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어디에 그 고객이 있었는지 네네. 이런 얼마나 머물렀고 새로운 사람인지 뭐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이제 점점 이제 AI 점점 이제 같이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랑 같이. 네, 네. 이럴 때 이런 데이터가 많을수록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죠? 예. 네. 특히나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보자면 이를테면 어떤 이벤트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려면 좀 어려운 그렇죠. 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를테면 뭐 하루는 1,000원 쿠폰을 줘보고 하루는 10% 할인권을 줘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네. 고객의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뭐 혼잡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예, 매대를 예.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것도 다 네, 맞습니다. 하게 되고요. 이런 그 분석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러면 그 에어라이브에서 다 제공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런 뭐 롯데월드 같은 데서 이걸 도입한 다음에 네. 자기들이 이런 걸 또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런 생태계, 개발자 생태계 혹은 고객과의 이런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에코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데이터들을 여기 이게 에코시스템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API로 아예 모든 데이터를 다 오픈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얻어가고 혹은 자기가 만든 앱을 올릴 수도 있게 자기 시각화 툴 같은 시각화 맞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죠. 네, 앱스토어처럼 올릴 수도 있게 하고 있고 지금 밑에는 이제 같은 것들이 예제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말고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한테 정보를 받아서 그걸 자기네들이 스스로 NMS처럼 구성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서드파티 플랫폼들하고도 연계를 그러면 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우리나라에 예. 에어라이브 무선랜을 도입한 데에서 이런 것들을 그 쉽게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에코시스템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예, developer.airlive.com에 접속을 해서 보면 네. 다양한 다른 전 세계 개발자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네. 개발할 수도 있고 본인이 만든 걸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나 혹은 네. 저희가 심지어는 네. 저희 본사에서 그 시스템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네.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저희 팔아줘요? 판매 안에 집어넣어서 네. 글로벌하게 마케팅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 분석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네.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매번 벤더나 특정 사용자가 다 만들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 세계에 그런 걸 유산돼서 이런 걸 쉽게 자기도 만들고 그걸 공유하고 네, 네. 이제 이런 게 잘 될수록 그게 경쟁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무선랜 쪽 생태계가 약간 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네. 일단 유선도 요즘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시스코나 뭐 이런 회사들이 각 자기네 나름대로의 칩을 만들어서 네네. 그 칩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만들고 뭐 스위치도 네네. 이 라우터도 만들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일반적인 스위치는 다 이제 칩 벤더한테 공급을 받다 보니까 네. 사실은 스펙들이 다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선 A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한데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 장비들하고 호환성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 새로운 표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 벤더에서 칩을 만든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무선 AP의 vendor들이 사실 다 똑같은 칩을 네, 네. 내부적으로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네,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 드는 예가 저희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 대한 예인데요. 네. 예전 생각을 해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고의 주된 테마가 잘 터진다는 거였습니다. 네, 네. 걸면 그렇죠, 걸리면 맞아요, 걸리고, 맞아요. 혹은 뭐 한국 지형에 맞아요, 강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요즘은 우리 스마트폰이 뭐 화면이 더 커서 네, 그렇죠. 화면이 더 선명해서 뭐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엄청 좋은 게 들어있고 네. 뭐 어떤 개별 맞춤형 CPU가 서비스를 좋아서. 굉장히 강조하죠. 예. 네. 마찬가지로 요즘 저희가 이제 BMT 같은 걸 해보더라도 네. 사실은 AP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성능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리고 그렇겠네요. 그 안에서 얼마나 잘 하드웨어의 성능을 끌어내는 거. 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무선 네트워크를 꾸렸지만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네. 고객한테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걸 위주로 이제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IoT로도 같이 겸용이 될 수 있나 보죠?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이 고민의 연장선에서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래 테마 중에 하나가 IoT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P 안에다가 비콘 모듈을 아예 다 탑재를 다시. 시켜서 AP 이 네트워크 인프라 안에서 비콘 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제한적인 배터리를 이용해서 제공될 수 있게 네네.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들어가죠. 네.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랜에 접속하고 성능을 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인증이나 뭐 이런 거에서 다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선 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IT나 마케팅 앱들, 마케팅 솔루션과 연동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클라우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클라우드화된 관리, 즉 수백 수천 대의 AP 혹은 뭐 수십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사용을 하더라도 그 클라이언트가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 어떤 앱을 쓰고 있는지까지 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P이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나 혹은 성능이 좋은 효율적인 성능이 나오는 그런 AP 그런 최고의 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게 무선 랜 분야도 저도 지금까지 무선 랜 하면 아까 2세대 무선 랜을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지나니까 그래서 사실 2세대 때 아루바가 이제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더니 아루바가 인수돼 있잖아요. 그죠? 예. HP에다가. 그래서 왜 아루바 잘났다 왜 그러지 했는데 이런 큰 변화가 또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죠? 실제로도 뭐 얼마 전에 시스코의 대표이사도 네. 클라우드, 그러니까 컨트롤러 기반의 기존의 무선랜은 시장은 죽었다 끝났다.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그게 고민이다. 사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네. 모든 IT의 컨설턴트 혹은 IT의 컨설팅하는 기관들이 다 이런 분산 처리 기반의 네.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장에 옮겨야 된다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맨 하고 마지막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무선 랜하고 이 IoT가 네. 같이 융합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무선 랜 AP라는 게 그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질문 좀 네. 받고 좋은 질문자 한 분 네, 이름을 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임근식님 AP 안에 비콘을 설치하면 IoT 환경에 유익할 텐데 좀 무겁지는 않을까요? 그다음에 보안 취약성은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아,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비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별도의,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자체가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와이파이하고 완전히 별도의 하드웨어, 별도의 안테나를 가진 것들이 탑재를 돼 있고요. 저희가 굳이 저걸 직접 탑재한 이유가 비콘도 2.4GHz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2.4GHz 와이파이하고 네. 간섭을 일으킬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냥 어차피 필요한 서비스라면 저희가 그걸 아예 저희 안에다 집어넣고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해서 간섭이 오히려 안 생기게 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좀 무겁지 않게 서비스 할 수 있고요. 보안적인 문제는 비콘이라는 것 자체가 일방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AP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기만 하는 거여서 오히려 이제 다른 보안적인 측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기호님 내용을 보니까 시스코의 머라키와 유사한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요? 시스코의 머라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컨트롤러를 그냥 클라우드에다 집어넣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공 안 되는 기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L3 로밍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뭐 복잡한 기능들, 혹은 컨트롤러가 죽었을 때 혹은 인터넷이 끊겼을 때 무선 네트워크가 같이 마비가 된다거나 네. 이런 다양한 이 한계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AP가 자체적으로 컨트롤러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능성들을 넘어섰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머라키가 한국에서 서비스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고객 정보나 혹은 본인의 회사 정보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폐쇄성과 좀 안 맞는데 또 저희 아까 같은 롯데라든지 경우에는 그룹사마다 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알겠습니다. 차이점입니다. 자, 김조님, 각 AP가 각 컨트롤러 기능을 각각 한다고 했는데 전체 통합적인 측면에서 전체 AP가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성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네.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지요? 이분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각 AP는 각자가 컨트롤러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주변에 있는 AP와 서로 네. 협업을 하는, 그래서 분산 협업형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모니터링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화되어 있는 매니저에서 저희 네. 매니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트롤러하고 보면 컨트롤러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컨트롤하는 부분만 AP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트롤 한번 내렸고 실제로 그 데이터 관리하는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네, 아까 그대로 하이브 가지고 매니저가 하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김수열님도 그거에 대한 질문하셨으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임근식님, 전 세계 데이터를 공유되어야 빅데이터의 분석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텐데요. 데이터 공유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실제적인 윈윈 방법 좀 없을까요? 네. 이분은 진짜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큰 사이트, 인천공항이나 제이롯데월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쌓는 데이터만으로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분석만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를테면 관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하시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이 쌓은 빅데이터를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시 그 데이터만 올려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 전 세계적인 이 데이터 호환 관계라든지 이런 분석 관계를 다 따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 독립적인 AP 운영으로 병목 현상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AP 간의 상호 백업이나 통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용 방안이 있는지요? 네, 이 부분이 이제 AP와 AP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분산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AP와 주변에 있는 AP가 원업 간의 AP 간에 유선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가 죽으면 혹은 AP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AP가 바로 그걸 확인해서 신호도 키우고 혹은 그 AP가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백업받아서 인계받아서 서비스를 하다가 다시 그 AP가 살아나면 복구가 되면 다시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장애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호님, 웨이브2로 하면 고속도로에서 톨패스 기능도 제공 가능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도 하이패스 기능도 가능한 시대가 오겠죠? 라고. 사실 웨이브2는 11AC, 그러니까 무선 랜에서의 보통 11AC라는 무선 표준 안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브2는 일반 스마트폰이나 혹은 랩탑 같은 데서 쓰이는 그런 무선 랜 쪽과 관련된 솔루션이고요. 톨패스나 하이패스 쪽은 약간 좀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좋은 질문자 한 분. 네. 두 분이 사실은 두 굉장히 분이요?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두 분 이제 관람권 네. 이거를 두 명한테 주시려면 두 분 하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희가 특별히 또 사비를 내서 사실래요? 예, 저희가 한 분 더 선정을 해서 알겠어요. 두 분 원래 한 분인데 이름 두 분 이름이 임근식님과 네. 김수열님. 김수열님, 네, 오케이. 자, 원래 한 분인데 왕 이사님이 본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네. 임근식님, 김수열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모여드려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각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누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가지고 좋아요가 많은 분들은 또 지식 서비스에 올라가도록 하니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질문 좋았다. 좋아요 누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왕 이사님께서 지식인 추천 여기서
몇 분 하신 분들은 또 뉴스피드에 올라갈 겁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고 가죠. 네. 네, 오늘 이런 좋은 방송에 네.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네. 예,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무선 서비스 혹은 단순히 저희 거는 이제 구매를 고려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현재 무선의 시장 동향 네. 혹은 다양한 서비스 동향들을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첫 번째 세션 이걸 마치겠고요. 2분 동안 두 번째 세션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두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